여야 사자회담 극적으로 타결이 됐습니다. 일단 내용은 이렇습니다. 국정원 개혁특위와 정치개혁특위 두 가지 특위를 신설하고 거기에다 입법권까지 준다. 국정원 특위의 위원장은 야당이 맡고 정개특위의 위원장은 여당이 맡는다. 그리고 가장 핵심 쟁점이었던 대선 개입 특검은 계속 논의를 한다.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양당의 입장 듣죠. 먼저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 연결이 돼 있습니다. 사무총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홍문종입니다. 사실 오전에 결렬됐을 때만 해도 이게 뭐 하루 이틀 더 가지 않겠는가 했는데 어떻게 급속하게 재개가 되고 성사까지 됐네요. 네네. 예, 결과에는 예, 만족을 하십니까? 이 정도면 이제 일단은 국회로 돌아와서 국회에서 일을 할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고요. 예, 이제 국민들이 국회 해산론까지 들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국민들의 그 민생을 챙기라는 명령을 더 이상 외면하기가 어렵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절박한 심정으로 예, 저희가 이제 회담에 임했고 예. 야당도 그런 심정이 서로 통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국정원 특위에다가 입법권 주는 문제. 사실 이 부분은 새누리당이 끝까지 오전까지도 반대했던 걸로 아는데 결국은 동의를 하셨어요. 예, 당내에서도 사실 그 문제에 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예,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국민들이 이제 국회에 대해서 너무 실망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지금 대통령께서 취임하신 지 이제 1년이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데 그렇죠. 법안 하나 지금 통과 못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받아들이고 국가 경제를 빨리 챙기는 것이 옳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역시나 여론의 부담이 된다. 이 부분이 강하게 작용을 했단 말씀이세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만들어지는 국정원 특위에서는 그럼 어떤 걸 논의하게 되느냐 그 부분이 궁금한데 민주당에서는 사실 국정원의 국내 파트 아예 없애자라는 주장을 계속 해오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루고 합의를 한 건가요? 이제 그 특위 구성 자체를 보면 이제 여야 의원들이 거기에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겠죠. 근데 국내 파트를 완전히 없앤다는 거는 저희로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납득도 잘 안 가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또 제가 여의연구원을 통해서 여론조사나 이런 걸 해보면 예. 국민들도 그 부분에 관해서 국정원 존립 자체를 말하자면 위협하는 이 국정원 존립 자체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반대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요. 예, 앞으로 이제 물론 상의를 하겠습니다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야당이 잘 이해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 주장을 보면요. 어제 합의안에 들어있는 국정원 직원의 정부기관 출입 통제, 이게 이제 합의문에 어제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것이 사실상의 국내 정보 파트 폐지를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민주당에서 해석을 하던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야말로 다 쪽편을 들고 있는 거니까요. 서로 당에 유리한 또 해석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러니까 해석이 좀 다른 거군요. 같은 문구를 놓고. 서로 생각이 좀 다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들을 어떻게 전개할 수 있어요. 똑같은 말이라도 예. 상황에 따라서 또 우리가 예외 조항을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예, 또 예. 상황에 따라서는 또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이건 어쨌든 특위가 가동된 거고 지금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이제 서로 상의를 할 테니까요. 분명한 건 새누리당은 국내 파트 폐지에 대해서 여전히 반대. 이건 확고한 거고요. 지금까지는. 지금 상임위원회에 속해 있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 말씀을 종합해 보면 예. 그거는 국정원 존립 자체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거나 위협하는 거다. 예. 알겠습니다. 차라리 국정원을 없앤다 그렇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예. 그 해석을 놓고 지금 약간 양당이 갈리고 있고요. 또 하나 주목되는 게 정치개혁특위, 정개특위인데 네. 여기서는 정당 공천제 폐지 문제도 논의를 하는 거죠. 그럼요. 예. 예, 정당 공천제 폐지. 그러니까 선거할 때 후보들이 정당에서 공천받아 나오는 제도를 없애자는 건데 이게 네. 이번 지방선거부터 그럼 실현이 되는 겁니까? 이제 그것도 정개특위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공천을 폐지하자는 문제들에 대해서 지난 대선서부터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었어요. 공천이 가져다 준 폐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또 공천 때문에 우리가 얻는 긍정적인 효과들에 대해서는 또 얘기를 오랫동안 못했어요. 그래서 우선순위에 올라와 있지도 않고 또 선거가
그래도 또 아직도 좀 시간이 남아 있었고 그래서요. 그런데 예.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예.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정치학회라든가 여성회라든가 많은 사람들 그 여성단체 협의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또 특히 청년들 이런 데서는 예. 공천이 없어짐으로 해서 그들의 정치 진출 기회를 상실한다고 해서 뭐 어. 여러 가지 저희 당에도 압력을 많이 넣고 또 폐지하지 여러 가지 말아라 정당 공천제 그런 압력을 그렇죠. 받으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깜깜이 선거를 해가지고 결국 예. 패는 다 국민들한테 돌아간다. 그동안 이제 뭐 정치에서 국회의원들이 개입하고 정당에서 개입해가지고 공천 안 될 사람이 공천되고 또 공천 받을 사람이 못 받고 하는 그런 폐해가 있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좀 저항을 하고 예. 했었던 것 같은데요. 막상 이제 폐지하자고 생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담이 많고 그것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이 또 하는 것 때문에 안 하는 것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보다 적다 하는 것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이 더 적다 이런 말씀들을 또 이제 학계에서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하여간 그 문제에 관해서 사실은 뭐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하긴 했습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민주당 내에서도 다른 이견들이 많고 또 안철수 쪽에서 또 뭐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그래서 하여간 이것도 종합적으로 좀 살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도 종합적으로. 네. 사실 특위보다 더 어려웠던 쟁점이 대선 개입 특검인데. 네. 죄송합니다. 특검은 계속 논의를 하는 건가요? 뭐 논의를 하겠죠. 뭐 국회에서야 뭐 뭐든지 논의를 할 수 있지만 저희가 이제 처음부터 입장은 특검에 대해서는 이거는 대선 끝난 다음에 대선 문제를 가지고도 또 특검을 하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 이제 저희가 그런 입장이었거든요. 그러나 이건 어쨌든 그 뭐 우리가 합의한 대로 특검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고 했으니까 어떤 형식으로 또 출구 작전을 마련할지 양당이 그 특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법을 마련할지 이거는 하여간 일단 국회 하면서 그리고 특위를 운영해 가면서 또 해법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 논의한다는 건 이건 특검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다는 뭐 두 개가 다 가능하다는 말인 거죠. 그렇죠. 뭐 여당은 여당대로 해석하고 야당은 야당대로 해석. 그러면 홍문종 사무총장님은 지금까지는 안 된다는 입장이셨는데 여전히 그 입장은 맞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네,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마 야당은 기본적으로는 된다고 생각할 겁니다. 예. 그럼 결국은 이 특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풀린 게 없는 거네요, 이번 합의에서. 하여간 그러나 하여간 그 문제에 관해서 서로 얘기하기로 한 거니까 지금 사실은 뭐 된 것도 아니고 안 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제 국회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이제 징조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특검을 논의하기 위한 어떤 기구 같은 걸 따로 만드는 건가요? 특검 논의 기구에 대해서 말씀 안 하신 거 보니까요. 아마 이제 일단은 이제 특위부터 시작을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는 만족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상황들에 대해서. 지금은 뭐 만족 안 만족 그거보다도 중요한 거는 국회가 열렸다는 사실. 정상화가 됐다는 사실만으로.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을 먼저 연결했고요. 민주당 연결을 해보죠. 사실 민주당을 두고는 평가가 좀 엇갈립니다. 그동안 올인해서 투쟁했던 대선 개입 특검 이번 합의에서 얻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특검까지 확실히 얻어내고 합의를 끝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나오는가 하면 원래 정치란 하나 얻고 하나 양보하고 그게 정치다. 일단 잘한 거다. 이런 의견 공존을 하는데요. 자, 당의 입장 듣겠습니다. 민주당 전략홍보본부장이죠. 민병두 의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민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자회담 극적으로 타결이 됐습니다. 결과에는 만족하십니까, 민주당은? 크게 보면 두 가지 쟁점이죠. 국정원 개혁 문제하고 진실 규명을 위한 특검인데, 국정원 개혁이라고 한 문제를 갖다가 우리나라에서 정보부가 설립된 이래 최초로 국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개혁을 하게 됐다.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성과이죠. 최초의 국정원 특위 그 자체로 큰 성과다. 이제 그렇게 하면 막연한 얘기고요. 예. 실제로 연내에 입법화를 하기로 했는데, 연내 입법화하기로 한 내용이 사실은 다 대충 합의가 된 거죠. 그 하나하나가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대충 합의가 됐다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아까 전에 홍문종 사무총장께서는 국정원 국내 파트 없애는 문제, 사실은 이게 가장 큰 쟁점 아니었습니까? 국정원 개혁특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합의된 거 없다. 우리는 여전히 반대 입장이다. 이런 말씀 하시던데요?
이제 차분히 설명을 드릴게요. 예, 예. 예, 우선 국가기관 등의 정치 개입, 선거 개입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차단을 시켰습니다. 예. 공소시효를 연장을 했죠.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어도 그 공소시효가 적용이 돼갖고 정권이 바뀔 때까지 공소시효를 연장하면서 반드시 적발해서 처벌할 수 있게 했고요. 그다음에 정보기관으로서는 예.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내부 고발제, 공익제보를 갖다가 예, 예. 허용을 한 것이죠. 그다음에 부당한 명령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고요. 예. 이런 얘기는 뭐냐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처단을 갖다 한다는 얘기죠. 가령 이번에 지시를 한 사람, 국정원장, 차장 이런 사람들만 예. 기소되지 않았습니까? 그랬었죠. 2중 3중의 어떤 그 담보를 해놨기 때문에 단순히 댓글 다는 사람들 반드시 처벌하게 돼 있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방금 질문하신 국내 파트라고 하는 건 대공 파트가 있고 정보 수집이라고 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그 중에 이제 가장 크게 문제가 되고 논란이 되는 것이 국내 정보관이죠. IO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죠. 예. 기관 출입하고 또 뭐 정당이랄지 언론사, 종교, 학교 이런 데 좀 출입하는 그 기관원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부당한 정보 수집을 금지하기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것이 폐지의 의미다. 이렇게 지금 민주당은 해석하세요. 그렇죠. 왜냐하면 기관 출입을 폐지한 것이 아니라 예. 그 업무 자체를 폐지시킨 거거든요. 그 업무 자체가 폐지되면 그 파트의 정보 수집 부분도 아예 없어져 버리는 거다. 파트의 기관원이 존재할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합의가 된 겁니다. 네. 대공 파트는 여전히 살아 있고요. 대공 파트는 수사권 조정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수사권 조정 문제고 정보 수집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한다. 기타 사항을 계속해서 논의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는 거죠. 아하. 그렇게 해서 해석이 좀 엇갈리게 나온 거군요. 아니 그거는 홍문종 총장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 우리 이제 쭉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취지로 합의를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그 국회에 지금까지 정보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예예. 정보위원회가 겸임 상임위로 사실은 뭐 전혀 이 국정을 통제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독일, 미국 수준의 그 독립상임위로 해서 비밀 접근권까지 보장을 하고 또 반면에 비밀 접근권을 보장해줬기 때문에 비밀 조사를 할 때 처벌도 강화하고 그래서 상임위로서 국정원의 어떤 그 예산이랄지 지금 예산 심사가 없었거든요. 총액만 제출하고 끝났었는데 이제 심사를 갖다 하면서 세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이제 완성이 된 거죠. 알겠습니다. 댓글 등 심리전을 갖다가 금지시켰죠.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큰 성과가 있었다. 잘 얻어냈다라고 칭찬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조금 실망스러워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특검, 사실 양특 중에 더 무게중심이 가는 건 대선 개입 특검이었는데 특검은 그저 계속 논의한다라는 정도로 왜 합의를 해줬느냐. 이건 상당히 미완의 합의 아니냐. 새누리당에 너무 양보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특검은 저쪽에서 특검의 특자도 꺼낼 수 없다는 것이 엊그저께까지 입장이었죠. 예예. 특검을 계속 논의한다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어저께 아침까지 입장이었죠. 계속 논의한다도 새누리당에서 못 받겠다라고 했었어요. 네, 그랬었는데 이제 특검의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 계속 협의한다까지 시기와 방법까지 포함시켜서 이제 명문화했죠. 예. 이 얘기는 특검을 불씨를 살려서 계속 논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은 것이죠. 가령 조만간 이제 그 남북대화록의 유출에 대해서 결론을 내지 않겠습니까? 김무성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 근데 김무성 의원이 주장한 바대로 찌라시를 보고 얘기한 것이다. 그런 수사기관가 발표가 난다고 한다면 그건 국민적인 분노가 있겠죠. 국민적인 저항이 있겠죠. 바로 특검 논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국군사이버사령부 몇몇의 일탈이 아니라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지시에 의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결론을 내놓고도 그 포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주저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언제라도 살릴 수 있는 불씨를 남겨두고 이번 합의를 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런데 네. 민주당 내부에서도 신경민 최고위원 같은 부분은 좀 애매한 것 같다. 앞으로 도대체 어떻게 논의를 하겠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명기가 되지 않았다. 뭐 김기식 의원 같은 분은
이거는 아무것도 안 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해서요. 이거를 과연 의원총회에서 전체적으로 받아들일 건가? 저는 이것도 좀 의문스럽긴 하던데요. 네, 의원총회에서 뭐 대략 어저께 우리 최고위원들하고 사상 이상 중진 의원들 얘기를 쭉 해봤기 때문에 예. 그분들은 뭐 되게 이제 거의 그렇게 중진을 모아왔고 만족을 하시고 중진 이상은 그러니까 2단계로 접근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가령 이런 겁니다. 지금 이 모든 걸 다 떼내기 위해서 예. 계속 보이콧을 할 경우는 우리가 부담도 있고요. 국민적인 부담, 비판 뭐 이런 것을 한편에서는 그렇게 되면 결국 시간이 쫓겨서 연말에 예. 국정원 개혁특위를 만드는 거죠. 아하. 그리고 새 예산을 갖다 처리하는 거죠. 그러면 국정원 개혁특위라고 하는 것은 어음이 되는 거거든요. 예. 지금 사법제도 개혁특위, 방송특위 이건 입법권도 없었습니다. 6개월 끌고 아무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연말에 예산안이 통과되는 시점에 지금처럼 계속 사보타지나 이런 걸 통해서 계속 가다가 연말에 알겠습니다. 국정원 개혁특위를 갖다 구성하게 되면 예. 결과물을 못 얻는 거거든요. 어음만 얻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래서 2단계 접근이 맞다. 그래서 결과와 결과를 갖다가 민생에 대한 결과와 민주주의에 대한 결과를 갖다 제시할 수 있는 예. 그런 안전장치를 확보해놓고 예. 그다음에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힘을 합쳐서 요구할 수 있는 2단계 접근 전략을 구사한 것이죠. 자, 20초 남았는데 짧게 단답형으로 답변 주세요. 특검은 계속해야 된다. 입장 확고한 겁니까? 네. 예,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민병두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예, 예.